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양곡법 등 쟁점 법안 6개에 대해 제2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2004년 고건 당시 권한대행이 사면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역대 두 번째입니다.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6개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양곡법을 비롯한 농업 4법은 정부가 농산물 가격을 보전해주면서 막대한 재정 부담이 필요한 데다 재해를 당하기 전 투자한 금액까지 보험으로 보장해주면서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예산안 자동 부의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활한 예산 집행을 위해 국회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입니다. 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는 내년 1월 1일까지 결정해야 합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아직은 판단하지 않았다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선입견 없이 모든 의견을 들으며 심사숙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총리실 관계자는 권한대행이 아마 기한의 끝에 가서 결정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위헌적이라며 정부가 3차례 거부권을 의결한 만큼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하지만 내란 특검법은 민생 법안이 아닌데다 한 권한대행도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긴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최재영입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명백한 입법권 침해로 규정하며 거부권으로 국회를 무력화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겹쳐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시즌2입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윤석열과 내란 세력의 꼭두각시 노릇이 아니라 민의를 따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하니 한 권한대행은 선을 넘지 말라며 내란 부역으로 판단되면 즉시 끌어내릴 거라고 탄핵 추진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안을 준비하고 있다던 민주당은 아직까진 탄핵 추진에 유보적인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탄핵을 추진할 경우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아직 마지노선을 넘진 않았다며 구인 체제를 완성하기 위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내란 일반 특검 등에 대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탄핵 추진 여부가 결정될 거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제2요구권 행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당연한 결정이었다며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겁박하지 말라고 맞받았습니다. 탄핵으로 으름장 놓는 폭력적인 협박 정치를 당장 중단하길 바랍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를 야당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오만한 발상을 버릴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탄핵 남발에 대한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통과한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 탄핵안을 발의하거나 찬성 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김상민입니다. 김정욱 최고위원, 일단 한덕수 대행이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 여론도 있고, 그리고 사실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 김건희 여사 특검법 다시 돌아오면 통과될 거라고 보여요.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돌아온다 하더라도 뭐 그때 출석 과반수잖아요. 출석 3분의 2잖아요. 근데 만약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막 반발표가 꽤 나올 겁니다. 계속적으로 이탈표가 늘어났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별 실익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한덕수 권한대행의 손에 달린 게 또 있습니다. 바로 헌법재판관 임명이죠. 자, 김정욱 최고, 일단 국민의힘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추가로 임명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당 지도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만약에 당 지도부에 있다면 저는 이건 통과시켜야 된다. 왜냐면 만약에 6명이서 그 9명의 재판관 중에서 원래는 7명 이상이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게 안 돼서 6명밖에 없잖아요. 6분 중에서 한 분이라도 반대를 하면 이 중요한 사안이 이렇게 뒤집힐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판결이 뭐가 됐든 간에 뭐 법관은 본인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법률에 따라서 하겠지만, 그러나
그 9명이라는 완전체를 채워서 네. 그분들이 서로 진지하게 토의하고 논의하고 그런 가운데 찬반 의사를 밝혀서 그렇게 어떤 그 탄핵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결정이 내려져야 우리 사회의 어떤 갈등을 그나마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6분 중에서 1분 정도 반대로 뭐 결과가 달라진다라든가 혹은 9명 중에서 또 뭐 너무 작은 숫자에 의해서 이게 달라지게 되면 그러면 굉장한 어떤 갈등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충돌과 갈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9분의 헌법재판관을 빨리 조속히 임명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민주당은 일단 다음 주 5월 화 이렇게 헌법재판관들의 청문회를 마치고 의결한다 이런 계획인 거죠. 네, 이 헌법재판소는 헌정질서의 유지와 이 삼권분립의 요체라는 아주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에도 대통령의 임명권 3인, 국회 추천권 3인, 대법원장의 지명권 3인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추천이나 대법원장 지명은 대통령의 권한 안에 있지도 않습니다. 2017년 권성동 법사위원장도 당시에 대법원장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 인선에 대해서 대통령은 확인 권한 정도만 있는 거다. 아주 형식적 확인 권한만 있는 거다. 권한대행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인선해야 된다고 주장하셨었는데 갑자기 24년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국회 추천직에 대해서 경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은 좀 너무 내로남불이 아닌가 싶고요.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 취임식을 갖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대통령의 권한을 온전히 사용한다거나 적극적 행사를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내란 공범으로 지금 피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는 대단히 신중하고 조심하셔야 된다. 다시 한번 경고드리고 싶고요. 거부권 행사뿐만 아니라 헌법재판관 구성에 대해서도 자꾸 이렇게 시간 끌거나 만약 이 최소한의 확인 절차마저도 안 한다면 그것 또한 직권남용이다라고 봅니다. 네, 자 양만희 논설위원 일단 한덕수 권한대행의 입장은 아직 밝히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약간 상황을 보는 어떻게 보면 줄타기로 보일 수 있는 그런 행보를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상했던 대로 민주당이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마지막 경고다. 선을 넘지 마라. 이렇게 네. 얘기했거든요. 어차피 거부권 행사에도 탄핵 소추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2개의 특검 법안이 문제인데 근데 탄핵 소추를 만약에 하게 될 경우에 그러면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이런 순서로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됐는데 경제부총리가 만약에 소추가 되면 원래 국무회의가 15인 이상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는데 15인이 무너집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등등의 사정을 봐서 그런 걸 다 아는 한 권한대행이 그런 것까지 묶어서 판단할 것 같고 또 하나 문제는 특검법안 2개뿐만 아니라 내란 상설특검법이 이미 통과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국회에는 후보추천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설특검법은 대통령 거부권도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권한대행이 후보 2명을 추천해 다오라고 의뢰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럼 2명 의뢰하면 거기서 1명을 임명해야 되는데 후보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대통령실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군사시설의 경우에는 책임자가 승낙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책임자가 지금 권한대행입니다. 근데 권한대행이 뭐라고 하냐면 법과 절차에 따르면 됩니다라고 하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열어주라면 되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뭐 못한다고 하든지 관례에 따라서 뭐 이미 제출 받으라고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런 방법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2개의 특검 법안에 대해서도 12월 31일까지 계속 묵히면서 시간을 끌 가능성이 있고 여러 가지 현안, 특히 이제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이 연말까지는 이제 국회에서 처리가 될 텐데 그것도 형식적이지만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총리 권한대행이 다시 탄핵 소추되고 하는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기보다는 그거는 국가적으로도 국민들을 위해서도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잘 판단을 해서 적절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